아, 이게 공간이 정말 좋네요. 네, 훌륭한 공간이에요. 네. 어떻게 이런 좋은 공간을 드리셨어요? 우리 관장님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한남 장애인복지관 예. 이거를 우리 삼불사에서 네. 위탁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와. 예. 그죠? 답은 자연사에 있다 그러잖아요. 네. 답은 자연사에 있다 그러니까 자연사가 뭘까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자연사 박물관장이 됐어요. 자연사 이종호가 자연사 박물관이었다고 신문에 쫙 나오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 자연사 박물관장 됐다면 축하해. 걔가 원래 축하할 친구가 있는데 뭐 축하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저건 뭐야? 자연사 박물관이 뭐 하는 데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랑 똑같은 거 배웠는데 같은 과에서 자연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그 자연사 박물관은 있잖아. 사고사나 병산 생명체가 아니라 자연산 생명체들 모아둔 데야. 그래서 여러분 좀 웃고 말하는데 그 친구 정말 진지하고 오 그래? 나도 자연사 하고 싶어.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죽고 싶습니까? 1번 자연사, 2번 사고사, 3번 보분사, 4번 그러니까 보분사부터 옛날 얘기야. 그런데 하마터면 한 12월 달에 보분사 나가서 말고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자연사. 자연사 아름다운 거니까 정말로 좋은 선택이니까 해봅시다. 동물원의 동물과 야생 동물이 있어요. 누가 더 오래 살까요? 동물원. 놀랍게도 동물원의 동물이 훨씬 오래 살아요. 야생에서 오래 산 동물이 있긴 해요. 돌고래 같은 야생에서 오래 살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동물원에서 훨씬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늙는다는 건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 바쁠 때 건강하고. 제가 이제 2023년 2월에 퇴임을 했어요. 공무원생활 퇴임하고 겨울에는 그에 10달 있다가 환갑이 됐어요. 그러니까 퇴임하고서 환갑 사이에 10달 동안에 내 몸이 정말로 바뀌는 걸 느껴요. 뭐냐면 백내장, 고지혈,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불편함이 없어요. 한 달에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약값만 내면요 집안에 몸에 고통 없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제가 관절염 약 먹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까지 죽을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제 지금 왼쪽 주머니에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여기 되면 쓰러지잖아요. 쓰러져서 언제 쓰러지세요? 그러면 얼른 이 약을 꺼내서 제 혀 밑에 하나를 넣어줘요. 하나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119를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병원에 갈 때까지 이 세알을 먹을 때까지 119가 도착하면 저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왜 문제예요? 심장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왼쪽에 이런 거 있죠. 오른쪽에는 또 다른 약을 하나 또 갖고 다니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약 말고도 계속 응급 약들을 갖고 다니게 돼요. 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사람들은 고지혈, 당뇨 이런 걸 좋아하지 않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일게요? 뇌경색, 심근경색, 뇌중풍, 암 정도는 걸려야 이런 성인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물들이 야생동물이 이런 성인병 걸리면 여러분 사자가 암에 걸렸다, 코끼리가 뇌중풍에 걸렸다, 그거 기린이 관절염에 걸렸다, 토끼가 백내장에 걸렸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왜 야생동물은 성인병에 안 걸릴까요? 늙기 전에 죽기 때문에. 늙어서 죽는 건요 사람의 일이에요. 야생동물은 늙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난 늙어서 괴로워하시면 안 돼요. 늙은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무나 늙어도 게 아니에요. 딴 동물은 늙지도 못해요. 야생동물은 늙어서 죽는 동물이 있긴 합니다. 어때요? 사자같이 최고 포식자예요. 사자도 늙으면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늙었어요. 늙으니까 빨리 다니니까 사냥을 못해요. 못 먹었죠. 아니 사자는 집단 생활하잖아. 딴 놈이 잡은 거 먹으면 되잖아. 딴 놈들이 잡아와요. 잡아오면 뭐예요? 임플란트를 안 했는데 이빨이 없는데 못 먹어요.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핀잔 말고 힘이 없어요. 사자가 생각하니까 사자의 삶이 너무 힘드네. 난 이 삶을 견딜 수가 없어. 오늘따라 그냥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죽는 게 자연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는요 눈 멀쩡히 뜨고 있다 죽어요. 평상시에는 사자랑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놈들, 하이에나 같은 게 한 두 마리가 탁 나타나서 목을 물어요. 목을 물게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 그때 딴 놈들이 와서 배를 공격해서 배에서 창자가 쏟아집니다. 창조가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 새끼들이 나타나서
이 사자들을 자유전자에 심어보죠. 이 사자는 자기가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는데 자기 창자가 찢기는 고통을 다 겪어야 돼요. 이 순간을,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독수리들 나타나서 누나를 풀어. 이러다 죽는 게 자연사예요. 여러분 자연사 하고 싶으세요? 절대로 자연사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요, 우리 문병이들은 짧은 병사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은 짧은 병사를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자연사 박물관의 자연사는 이 자연사가 아니잖아요. 예. 자연의 역사. 역사. 자연사 박물관이 왜 필요할까요? 역사를 배우면 똑같아요.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의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배워서 우쭐우쭐하려고 배우나요? 아, 선조들 찬란한 문화유산이 뭐가 있어요? 아유, 신라 왕관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신라 왕관보다 제 아내 목걸이가 더 아름다워요. 역사책에 등장하는 나라는요, 다 망한 나라입니다. 보세요. 비잔틴 망했죠. 로마 망했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조선 당나라 수나 하나 다 망한 나라. 망한 나라를 배운 거예요. 망한 나라를 뭘 배우냐? 그 나라가 왜 어떻게 망했는지를 배우는 게 역사입니다. 그걸 왜 배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까를 배우려고 역사를 배우는 거죠. 자연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사 박물관 가면 다 멸종한 생명들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3억 년 동안 고생대 바다에 바글바글 데치던 삼엽충은 왜 멸종했을까? 1억 9천만 동안 중생대 육상을 지배했던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 그 멸종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더위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사에서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자연사 박물관 가면요, 제일 처음에 지구 모양부터 있어요. 멘틀이 제일 크대요. 멘틀은 고체예요. 고체지만 움직여요. 근데 그 위에는 지각판도 움직이겠죠. 이거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륙의 분포가 바뀌고 오늘날의 대륙도 3억 년 전, 5억 년의 대륙의 분포예요. 대륙의 분포가 바뀌니까 있으니까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지죠.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지면 기후가 바뀌어요. 기후는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달라지죠. 새로운 생명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진화라고 합니다. 그 진화가 일어나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겸손함이라는 걸 배우질 못했어요. 이 단점이에요. 상대 친구들이 여기 보도 여기 이모누라고 치고 있지만 다다 예. 셋째. 세 번째. 저한테 맨날 그래요. 겸손하지 못했다고 나가르치거든요. 사실이에요. 겸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면 당신 뭐요?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겸손한 척 해야 되잖아요. 겸손한 척을 저를 소개하면 이렇게 합니다. 저는요, 그냥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과학관장이었어요. 여러분 대답해요. 이게 겸손한 게 이 모양이에요. 마음으로 다른 생각하면 얼마나 훌륭했는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장을 5년을 했어요. 끝나자마자 하루도 안 쉬고 서울시립과학관장을 짓는 것부터 4년을 했습니다. 끝나자마자 하루도 안 쉬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립과천과학관장 3년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다 공무원인데 1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공무원이었고 관장만 12년을 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 공무원 연금도 받아요. 내가 얼마나 훌륭했길래 이렇게 그랬겠어요. 저는 겸손하게 표현해서 아시아 최고라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최고 정도가 아니라 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지 제 동료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제 동료 직원들은 다른 분을 관장으로 모시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을 관장으로 모시지 못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얘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나가자마자 걔가 다른 관장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걸 진화라고 했습니다. 진화가 일어나면 그거 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뭐냐면 멸종이라고 합니다. 멸종이요, 슬픈 일이 아니에요. 자, 제가 한가지 몇 년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공룡은 입고 다니잖아요. 제가 아내가 내 공룡 입고 다니면 제 창피해서 못 입게요. 속에 입고 속에. 양말도 공룡 양말이야. 내가 공룡을 이렇게 좋아하지만 공룡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걔네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등장해서 사는 거예요. 그 멸종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난 멸종이라는 말을 하면 정말 가슴 따뜻하고 훈훈해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님이 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사실 멸종은 꼭 필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멸종이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근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오파비니아라는 동물이에요. 얘 되게 특이한 게 눈이 5개가 달렸어요.
근데 코끼리 코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코끼리 코가 아니라 입 유중이에요. 입 유중에가 길게 있고 그때 입이 아니고 팔이 달린 거예요. 손바닥 나는 동물인데 잡아가지고 입으로 딱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동물 봤어요? 눈 5개 달렸고 코끼리 코 같은 팔 달린 입 유중에 이런 동물 본 적이 없잖아요. 비슷한 동물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멸종 정도가 아니라 멸문을 당했기 때문에. 학교 때 배웠잖아요. 종속과 뭐 강문계로 배웠잖아요. 종이와 속대물이잖아요. 이 문은 뭐냐면 설계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구에는 동물 설계도가 38가지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척추동물이잖아요. 척추동물이 뭐냐면 뇌에서 나온 신경이 등뼈 속에 싹 들어가 있는 걸 척추동물이라고 해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류가 다 같은 설계도를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설계도가 지구에는 38가지가 등장했는데 지금 37가지가 남아있고 하나가 사라졌어요. 걔네가 누구냐? 바로 이 오파비냐. 근데 여러분 이 오파비냐가 멸종된 정도 아니라 멸문을 당했대요. 근데 여러분 슬퍼요. 오늘 오기 전까지 얘네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얘네가 살던 시대에 바다를 보면요 되게 멋진 동물을 많았어요. 아우로말로 카리스, 방금 봤던 오파비냐, 마레라라는 게 있고요. 위아래로 분단되는 하리스게냐, 말랑갈라가, 피카이아, 개불처럼 생긴 모토이아 있어요. 이런 거 살고 있는데 누가 스쿠버를 해요? 스쿠버는 뭘 걸어갈까요? 크게 두 가지가 거북이와 상어. 상어 위험하지 않아요. 상어에게 물려준 사람이 1년에 10명도 안 돼요. 상어에게 죽는 상어, 사람에게 죽는 상어는요, 매년 1억에서 3억 말이에요. 사람이 상어를 무서워야 될까요? 상어가 사람을 무서워야 될까요? 상어가 사람을 무서워야 무서울 일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 왜 상어도 없고 거북이도 없어요? 얘네가 자기를 다 찾아고 있기 때문에. 쟤네가 비켜주고 나야 상어도 생기고 거북이도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불편한 게 있나요? 기껏해야 오빠비냐 초밥 먹는 것밖에 없어요. 오빠비냐 초밥 먹을래, 광어 초밥 먹을래, 그럼 당연히 광어 초밥을 선택하겠죠. 한 번쯤 스키다시를 먹어볼까. 그러니까 별로 부끄럽까 대단한 거 아니야. 멸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구 역사를 멸종 역사, 지질 시대로 표현합니다.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고생대가 5억 4,100만 년이 시작합니다. 생명의 역사 38억 년 되거든요. 한 38억 년 전부터 바다에 생명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5억 4,100만 년부터 고생대라고 하는데 뭔 일이 있었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5억 4,100만 년 전에 지구에 처음으로 눈이 생겼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말고 얼굴에 있는 눈이요. 구분하기 편해. 중학교 때 선생님 너무나 잘 가르쳐주셨어요. 정모야, 눈은 천천히 내리잖아. 눈이야. 눈 깎여서 금방이지. 몇 눈이야. 구분하셨습니까? 네. 스노우는 눈이고 이 아이는 눈이라고. 눈. 바다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눈이 없었어요.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목표가 없는 거죠. 내가 누굴 쫓아야 뒤에 누워서 도망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떠다닙니다. 누군가 내 입에 들어오면 맛있게 먹고 내가 누군가 입에 들어가면 재수없게 죽는 거였어요. 근데 눈이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굴 쫓아야 될지 누워서 도망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헤엄을 치니까 지느러미에 구석질 생기고 색깔과 모양도 다르고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바로 캄브리아예요. 오도비스는 연천어물이 잔뜩 생겼고요. 신류에는 절트어물이 절적이고 대목에는 어류가 발생했고 석탄기는 드디어 나무가 생겼어요. 식물은 동물보다 나중에 생깁니다. 석탄기에 나무가 처음 생겼는데요. 그때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나 높았어요. 자,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나 높다. 뭐가 덩달아 높아질까요? 온도 기온이죠. 원래 이산화탄소 농도가요, 대기 중에 0.02%였어요. 2%가 아니라 0.2%가 아니고 0.02%. 산업혁명 전에. 근데 지금은 0.04%예요. 0.02에서 0.04로 겨우 0.02% 늘어났는데 덥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지금보다도 10배나 더 높았으니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전 지구가 초열대규가 됩니다. 열대규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가잖아요. 점심만 먹고 나면 쏟아지는 게 있어요. 스콜에 비가 확 쏟아집니다. 30분에 1시간. 그러니까 저때 생각해보세요. 저때 나무가 처음 생겼다 했잖아요. 그 나무들에게는 천국이었어요. 열반이에요, 완전히. 생각해보세요. 이산화탄소 농도 높죠, 온도 높죠, 비도 펑펑 와요. 광합 속에 필요한 걸 다 갖고 있는 산 꼭대기부터 계곡까지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식물들은요, 나무들은 뿌리가 변변치 못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뿌리가 처음에 그 연약한 조직이 땅을 헤집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넓게 깊게 내려가요. 이유가 있죠.
나무의 뿌리에게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물을 흡수해서 넓게 깊게 내려가는데 매일 비가 펑펑 와. 제가 나무라고 하더라도 뿌리가 넓게 깊게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아름드리 나무인데 뿌리 펴지 못해요. 산 꼭대기에 태풍이 불어 나무가 쓰러져요. 어떻게 돼요? 나무를 휩쓸고 내려갑니다. 그 늪지대, 계곡의 늪지는요, 뿌리 뽑힌 나무가 가득 차요. 뿌리 뽑 생각보다 산더미가 쓸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뿌리 뽑힌 나무 가득해. 뿌리 뽑힌 나무 죽죠. 죽은 나무 썩어야 돼요. 썩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대양 미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생명은 미생물도 진화했기 때문에 이미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있어요. 근데 나무가 처음 생겼죠. 나무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아직 나무를 썩게 하는 미생물이 없는 거예요. 나무가 썩지를 못해요. 죽은 나무가 썩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뭐가 됐어요? 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나무가 썩으면 다시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돌아갈 텐데 썩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해요. 계속 쌓여 있어. 죽은 나무들이 쌓여있는 꽉꽉 눌려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그래서 수소 성분 빠져나가고 산소 성분 빠져나가요. 뭐만 남아요? 탄소 성분만 남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석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석탄이라는 것은 석탄기에 그렇게 많았던 이산화탄소가 나무를 거쳐서 땅속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석탄 떨어질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수천 년 쓰던 남은 석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줄어들었죠. 나무가 됐으니까 석탄이 됐으니까. 그래서 대기가 공기가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생명들이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산업혁명 때부터 이 석탄을 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석탄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지금의 문제예요. 한 종이 멸종하잖아요. 그 종이 다리가 누가 생겨나요. 우리가 강원도의 석탄은요, 석탄계 페르미 석탄이고 충청도 보령 전라도 박수의 석탄은 이때의 석탄이에요. 한 종이 멸종하면 한 종이 생겨요. 멸종을 생겨요. 멸종 진화 생기는 거예요. 저희 마지막에 했던 과천과학과는 370명이 있고요. 꽤 큰 조직이에요. 370명 되게 좋은 직장이에요. 들어오기 어려워요. 다 들어오기 어렵고 월급도 많고 근무 조건도 좋고 재밌는 일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환경 좋은데 3인 1명씩 그만둬요. 그 3인 1명씩 뽑을 수 없으니까 두 달에 20명을 한꺼번에 뽑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도요, 자기 인생 찾아가 가는 거예요. 삼성현대 들어온 게 얼마나 힘들어 다 그만두잖아요. 거기다 공무원 되기 교사 되기 어렵지만 금방 그만두잖아요. 자기 인생 찾아가는 거예요. 자연도 똑같아요. 자기 수능을 다 누르고 사라집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그러면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생명이 생겨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배경멸종이라고 해요. 배경음악처럼 배경음악 뭐 틀었는지도 모르고 듣잖아요. 자연계에 살았던 생명의 90%는 그 배경멸종으로 사라집니다. 얘네들은요, 자기 수명을 다 누렸고 누구에도 피해를 주지 않고 그 전에 또 누구 생태계를 다 채웠던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기업에 보면 어떻게 해요? 환경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안 좋으면 갑자기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대량 회복을 시키잖아요. 자연도 똑같아요. 환경이 갑자기 낮아지면 생명도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생명의 90%는 아까 말했던 배경멸종으로 살았는데 10%는 구조조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멸종입니다. 고세 때에만 3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구조조정. 이 세 번째 대멸종은요, 95%가 멸종합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95%가 멸종했을까? 첫 번째 사건은 대륙이 다 합쳐졌다는 거예요. 아니, 대륙이 합쳐지는데 왜 멸종하지? 제가 경기도 파주 법원이 용축거리에서 태어났어요. 옛날 나이 많은 분들은 용축거리 태어났다면 이게 뭐야? 이놈 그거 쳐다보고. 요즘은 다 몰라요. 용축거리 뭔지. 내가 용축거리 살 때가 7살에 전남 여수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두 가지 문화 충격에 빠집니다. 첫 번째 문화 충격이 뭐냐면 그 많던 톰들은 어디 가는 거였어요. 톰. 용축거리에서는요, 골목에 톰 그러면요, 톰이 2명씩 튀어나왔어요. 거기가 흔히 말하는 적당한 단어는 아니에요. 용서해 있어요. 양공주촌입니다. 양공주가 뭐예요? 미군들과 가정을 이루고 있는 유흥업소의 여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내 친구 중에 대여섯 명 중에 한 명은 얼굴 까맣고 머리 곱슬거릴 줄 알았어요. 근데 여수에 가니까 그런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두 번째 문화 충격은 뭐냐면 아무도 굶지 않는다는 거죠. 여수에 가니까. 톰네 엄마들가요, 마을에서 우대받아서 사랑받았어요. 아주 기억해요. 보통 집집마다 김장 100포기, 200포기 할 때 있거든요. 톰네는요, 김장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집에서 톰네 집에 몇 포기씩 갖다 줬어요. 그냥. 고마웠거든요.
자기 집에서는 자기의 점심을 못 먹이는데 다 톰네 엄마가 점심을 걷어 먹였어요. 애들도요 눈치가 있어가지고 오전에는요 무조건 톰이랑 놀아야 돼요. 톰이랑 놀다 보면 골고서 애들한테 와 그래요. 톰네 엄마가 커다란 양푼에다가 저거 있잖아요. 뜨거운 쌀밥을 막 넣어요. 캘리포니아 쌀밥. 거기다 버터 퍽 퍼서 녹여가지고 그냥 비벼주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집 김치에다가 딴 집이야. 그다음 거다란 그 덩어리 치즈를 깍둑 썰기를 해서 먹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치즈와 버터를 먹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키가 큰지 모르겠는데 여수에 갔더니 치즈도 없고 버터도 없고 굽는 사람도 없어요. 집에 곡식이 떨어져도 바닷가만 가면 뭔가 먹을 게 있는 거예요. 해안선이 그렇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은데 합치기 전에 뭐였어요? 아메리카 대륙이 동해안이죠. 아프리카 대륙이 서해안이었잖아요. 살기 좋은 해안선이 사라진 거예요. 내일 보고 있어요. 사막이 있는 거예요. 살기 어려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산소 농도가 지금 21%인데요. 고생에서 중생대로 넘어올 때는 한대 산소 농도가 33%에 달했어요. 이때 동물들은 천국에서 지금 20% 얼마나 높아요. 조금만 먹어도 우럭우럭 자라고요.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아요. 산소가 많으니까. 이때 잠자리는 날개폭이 1m 50에다가 노래기는 길이가 3m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머리 위를 1m 50대 잠들이 날아다니고 가래기 사이에서 3m째 노래기가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 하지만 그 당시 동물이 천국이었다니까요. 살기 좋았어요. 그런데 이 한국 높은 산도가 지금도 나는 2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죠. 이게 다가 아니고 화산이 터져요. 이게 형맘덩어리, 제주도 가면 까만 돌이 있잖아요. 화산암이. 이 형맘덩어리 크기가 유럽만큼 커요. 두께가 400m 3km예요. 한라산 높이의 형맘덩어리가 유럽만큼 크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화산 터져?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집니다. 중간에 1, 2만 년 쉴 때 해요. 근데 이 100만 년 화산 터질 때 아래쪽에 뭔 일이 나는지 모르잖아. 근데 슬금슬금 자기 동료들이 사라져요. 왜? 화산재가 나와서 화산재가 햇빛 가르면 추워지고 과학하지 못해요. 화산재 가라앉으면 마찬가지예요. 화산재에서 뭐가 나와요? 이산화황, 염소, 불소, 이산화탄소 나와. 다 산성 물질이잖아요. 산성비가 내려서 태양도 산소가 되고 해양도 산소가 됩니다. 거기다 이산화탄소 뜨거운 온실가스가 더워지는 거예요.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세 번째 대멸종을 왔고 고생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했어요. 중생대 시작하자마자 똑같은 방식으로 네 번째 대멸종이 오고 이때 본격적으로 공룡이 등장합니다. 공룡도 결국에 멸종하죠. 공룡이 언제 멸종해요? 6,600만 년 전에 지름 10km짜리 거대한 엄청이 꽝 충돌합니다. 10km면요, 에베레스트도 높고 하나도 높고 5배쯤 되는 게 시속 7만 km 속도로 멕시코 유카탄밖에 꽝 충돌해요. 그 충돌이 열풍 나고 쓰나미 나더니 단 30분 만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모든 공룡들 사라져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기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진 나고 화산 터져서 아까 그 일이 나서 한 30만 년 정도 사이에 육상에서는 고양이보다 크다는 정도로 싹 사라져요. 지금 우리는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습니다. 6번째 대멸종은 대략 1950년부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몇 번째 멸종될지 모르지만 195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걸리니까 제가 학교에 배울 때는요, 짧으면 500년, 길면 10,000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10,000년은 터무니없이 길고 500년은 말이야 과학자들이 시민들 겁주려고 너무 짧게 잡은 거 아니야 했는데 요즘 바닷물 부어지는 거 보면 500년이 아니라 150년도 충분할 것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절대로 150년을 멸망할 것까 생각하지 않아요. 과학과 기술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연사에서 매우 등장해요. 봐요. 세 번째 대멸종 때도 5%는 살아남았잖아요. 6번째도 최소한 5%는 살아남겠죠. 이때 우리만 살아남으면 뭐가 문제예요? 인간만 살아남으면 문제 없어요. 우리 달팽이 지렁이 풍뎅이 집밥구리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만 살아남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연사에서 배우는 데잖아요. 자연사에서 보니까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면 그 당시에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어요. 근데 지금 최고 포식자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의 작은 덩치로 최고 포식자가 되게 대단한 거죠. 근데 먹이 피라는 거 보면요, 최고 포식자 위에 몇 마리 없잖아요. 근데 우리 최고 포식자인데 생물량이 제일 많아요. 최고 포식자 아니고 생물량이 제일 많은 생물들은 반드시 멸종했거든요. 생물량이 많다는 거 보면 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 최고 포식자에서 생물량이 제일 많아요. 되게 특이한 거예요. 지구에 살던 어떤 공룡, 어떤 고래도 이렇게 사람보다 많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박테리아가 훨씬 많잖아요. 박테리아가 훨씬 많죠. 근데 박테리아가 한 종류인가요? 박테리아 수십만 종류예요. 아니 최재천 교수님이 그런데 개미도 사람만큼 많다던데요. 맞아요. 양팔종에다가 한쪽에 개미 얹어놓고 한쪽에 사람 얹어놔봐요. 딱 균형 맞을 거예요. 개미가 한 종인 거예요. 개미는 최소한 1만 4천 종이에요.
우리 쟤네를 다 개미라고 그러지만 자기네끼리 모르는 사이라고. 한 종이 이렇게 많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최고 포식자고 그 다음에 생물량으로 절대로 이 6번째 대멸종을 통과하지 못해요. 자연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6번째 대멸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생명이 생긴 걸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를 누가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왜 비켜줘요? 기후가 변하는 거예요. 기후변화는 멸종을 불러오고 멸종은 진화를 불러와요. 지금까지 있었던 멸종은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고마운 거였어요. 덕분에 우리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의 기후변화와 지금부터 멸종은 그 대상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원전 2만 년에서 만난 사이에 만 년 동안요. 온도가 4도가 확 오르면서 인구가 5만에서 400만을 확 늘어났어요. 그 많은 늘어난 사람을 어떻게 먹고 살릴까 하는데 마침 이때 농업이 발명돼요. 그래서 사람을 먹여 살렸죠. 겨우 늘지도 사람은 그만했어요. 근데 증기가 아까 시작된 산업혁명을 인간이 확 늘어나고 80억이 됐어요. 만약에 산업혁명이 없었으면 10억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저 태어나니까 저랑요 앞에 한 줄 반까지만 태어났고 나머지는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산업혁명이 게 뭐예요? 말도 안 되게 싸게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말도 안 되게 싸고 강력한 에너지를 마음껏 쓰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아니까 요즘 기름값이 얼마인데 싸다 그래 얼마 1,700원도 넘었어 그러는데요. 싼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부산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기포에서 부산까지 오늘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64,000원밖에 안 하고 아침 7시 비행기. 김포에서 부산까지 64,000원이면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석탄과 석유가 없어서 제가 가마를 타고 갔다고 가마를 타고 64,000원에 부산까지 갈 수 있을까요? 64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석탄과 석유가 정말로 싼 거예요. 싸고 강력한 겁니다. 우리가 석탄과 석유 이걸 함부로 하면 돼요. 이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덕분에 사람이 사람답게 됐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야? 바로 이산화탄소가 확 늘어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속가능 발전하면 이산화탄소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산화탄소 계속 늘어나지만 이산화탄소 멈칫한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경제 위기 때 멈칫합니다. 멈칫하는 거예요. 이때 미국과 유럽은요 엄청나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어요. 우리나라 깡패 단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줄여도 계속 늘어나요. 왜 계속 늘어날까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중국과 인도 두 나라 가운데 30억입니다. 80억 가운데 30억이 두 나라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중국과 인도는 너무나 처참하게 가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과 인도가 처참하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인도는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한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화성을 탐사한 나라입니다. 중국은 중국의 백만장자 수가 대한민국 국민 수보다도 많아요. 명동에서 막 침대고 다니는 중국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백만장자의 가능성이 엄청 커요. 중국과 인도가 막 경제개발 막 하면서 늘어나는데 우리 중국과 인도 뭐 너네 경제개발 하지 마 그러면 우리 다 해놓고서 더 하겠죠. 중국과 인도의 중국과 인도가 경제개발하니까 이산화탄소 늘어나요 라고 주장한 건요 4년 전까지 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얘 더 이상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중국과 인도는 사실은 모범적인 나라가 바뀌고 있어요. 인도만 볼게요. 인도가 2022년에 태양광 발전 용량이요 63.1기가와트였어요. 조금만 지나면 오늘까지 확보한 게 얼마냐면요 119기가와트. 발전 속도 엄청납니다. 이때는 한 달에 월 진단량이 0.85기가와트인데 지금은 한 달에 3.8기가와트가 들어요. 3.8기가와트가 얼만큼인데 우리나라 원전 1기가요. 1기가와트. 원전 둥근 지붕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가 1기가와트예요. 근데 그거를 매달 4개만큼을 태양광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확보하고 있는 인도의 태양광과 풍력량이 171기가와트입니다. 171기가와트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원전 171개만큼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가 갑자기 지구 걱정해서 기후 걱정해서 이럴까요? 아니에요. 경제 개발을 하고 싶어요. 경제 개발하니까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를 빨리 싸게 할 수 있는 게 태양광과 풍력일 때 이거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화를 정말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양이 전 세계 2등이 우리나라입니다. 1등은 호주예요. 우리나라 2등인데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과 비교해보면요. 세계 평균의 3배예요. 그런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선진국이야 선진국.
선진국 이 정도 쓸 수 있지 뭐 이거 내가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유럽의 4배, 유럽도 잘 사는 나라잖아. 유럽도 에너지 많이 쓴단 말이야. 아니 유럽도 에너지 쓰는데 왜 우리가 발전시키는 이산화탄소가 4배나 되지? 이게 뭐예요? 유럽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와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트럼프의 나라 미국에 의존하고 싶죠. 미국은 아닐걸. 미국은 에너지 팡팡 쓰잖아. 맞습니다. 미국은 1인당 사용하는 에너지가 우리 3배. 그런데 발전을 위해서 발전시키는 이산화탄소는요, 1인당 발전시키는 이산화탄소가 우리 70%가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심지어 미국도 에너지 전환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2023년 말로 태양광과 풍력량이요 석탄보다 많아졌어요. 바이든 때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1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강행을 해도 미국도 에너지 전환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가장 싼 에너지거든요. 태양광과 풍력이 엄청나게 싸졌어요. 옛날에 비싼 에너지였잖아요. 왜 싸졌을까요? 인도와 중국이 경제 개발을 해내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단가가 확 내려가 버려요. 지금은 가장 비싼 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가 되어버렸어요. 원자력은 수십 년 동안 기술 개발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 제일 잘한 나라야. 딴 나라 갖다 안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저는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멀쩡하게 돌아가서 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에너지로 적당하지가 않아요. 왜? 지금도 원자력 발전 진짜 하잖아요. 지어서 전기가 나올 때까지 최소한 10년, 보통 14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물가가 올라가지고요. 단가가 안 맞아요. 우리가 체코에 짓겠다고 한 거, 아랍에서는 결국 다 손을 본 게 있잖아요. 처음에 얼마에 짓겠다고 했어. 근데 10년이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물가가 올라버리잖아요. 처음에 그 계약 단가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수출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년 뒤에 물가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해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올해 말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요, 석탄 발전량보다 많아집니다. 이게 뭐냐? 이젠 더 이상 올해 말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은 착한 나라가 쓰는 예쁜 에너지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표준에서 벗어나면 돈 벌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계속 돈을 벌고 싶잖아요. 표준에 있어야 돼요. 태양광 패널이 얼마나 싸졌는지 중국과 이것 때문에. 이건 독일이 주택단지를 만든 다음에 울타리를 만들 때 울타리를 나무나 벽돌로 안 하고 태양광 패널로 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더 싸기 때문에. 아까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라는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큐멘터리의 돈 되는 회사가 뭐라 그랬죠? BP라고 그랬잖아요. 그 BP, 브리티시 페트로리움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태양광과 풍력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1등이에요, 지금. 1등, 10등까지 다 뭐예요? 석유 회사예요. 왜 석유 회사들이 여기에 투자할까요? 지구를 걱정했을까요? 아니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돈 버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는 어디냐면 서부 화력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요. 석탄 화력 발전소 거기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돈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발전을 할 때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율이에요. 우리나라는 찾기 편하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셨어요. 해놨어요. 찾았죠,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말 꼴찌예요. 이후 OECD가 비교한 게 아니라 중국, 세계, 아시아, 인도와 비교도 꼴등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경제의 52%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 수출하지 못하면 망하는 나라. 수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가 있어요. RE100이 있어. 옛날에 RE100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왜? 말만 RE100인데 우리도 없는데 뭐. 근데 어떻게 올해 말이 되면 전 세계 표준이 됐다고 했잖아요. 평균보다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된 게 뭐냐면 우리 앞에 물건을 팔아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은 멀리 보면 기후를 지키는 거지만 당장에는 뭐냐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느냐 못하느냐. IRA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 법은 미국의 법이에요. 미국의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2배로 늘렸고요. 젊은이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직장이 생겼어요. 저 법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두 개의 회사가 뭐냐면 삼성과 현대. 삼성과 현대한테 얘기했어요. 너네 신재생에너지 없지. 너네 제품에는 세금을 많이 매기겠어. 그러니까 현대와 삼성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너무 높아지면 팔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절반 이상 미국에 판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미국에 지었어요. 반도체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요. 그 미국에 공장을 지면 한국 젊은이들이 가서 미국에 취직하나요? 미국 젊은이들이 취직하는 거예요. 삼성과 현대는요, 한국 젊은이들에게 가장 좋은 직장인데 그거 누구에 주고 있어요? 미국에 줬어요. 미국이 얼마나 얄미운 나라냐면 그 공장 지어줬어요. 그 돌게 해내잖아요. 공장 진짜 지어줬는데 야 에너지도 만들어야지. 한국이 거기서 에너지도 생산하고 있어요. 태양광과 풍력으로. 그럴 거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풍력에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딴 나라보다 늦었지만 최근 3년 때 늦은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가버렸던 거예요. 되게 심각해지만 젊은 사람들의 문제, 직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꼴등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 보면요, 전 세계 1등이 또 우리나라에 있어요. 바로 신한군입니다. 신한군은 1인당 발전시키는 시대는 전 세계 1등이에요. 신한군은 2035년부터 1인당 50만 원씩 매달 주기로 합니다. 해상폭력 배당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런 점이 있어요. 우리 신세계는 좋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경상, 지역상 안 좋잖아요.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떠올려보세요. 세계 지도에 독일 찾아보고 우리나라 찾아보세요. 독일에서 가장 남쪽과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위도가 높을까요? 독일의 가장 남쪽이요. 우리나라 가장 북쪽보다 무려 8도나 높습니다. 중점으로 치면 15도 차이가 나요. 독일의 햇볕이 좋을까요? 우리나라 햇볕이 좋을까요? 우리나라 햇볕이 훨씬 좋아요. 독일의 바다 북쪽밖에 없어요. 우리 바다가 삼면이에요. 바람도 우리가 훨씬 좋아요. 거기다 동해안은요 높은 산맥이 있어서 바닷물이 풍속 세지고 서해안은 얕은 바다 넓게 펼쳐가지고 해상 풍력하고도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도 태양광과 풍력 반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태양광 반대할 때 이유가 뭐냐면 태양광에 태양광 패널에서 중금속이 나오대요. 중금속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태양광 중금 없어요. 또 산등성이 깎아서 만든 거 보기 싫잖아요. 저도 보기 싫어요. 근데 산등성을 깎아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거 허가는요 2016년에 마지막 허가 났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요. 그 사이 대통령이 몇 번이 바뀌었어요. 지금부터 그런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땅값이 너무 비싸요. 싸단 말이 태양광 패널이 수직을 세워도 될 텐데 왜 땅을 그렇게 하겠어요? 제주도 가면 태양광 풍력 발전 다 서 있잖아요. 바람이 안 불어 서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람이 전기가 넘쳐서 세우는 거예요. 전기가 모자라면 정전이 되잖아요. 전기가 넘치면 송전망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 놓는 거예요. 넘칠까 봐. 나머지 부분을 화력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 남는 거 전라도 주지. 바다 너머로. 근데 전라도는요, 자기가 필요한 전기의 250%만큼을 이미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량을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생산은 안 해요. 왜? 생산을 팔 때가 있어야잖아요. 어떻게 팔아요? 한전 손종망에 연결을 해야 돼요. 옛날에 연결돼서 내가 생산하는 게 다 판매가 돼서 내 수익이 생겼는데 한전이 반대하니까 딱 끊었어요. 내가 손전망이 이만큼 있어도 내가 집에 쓸 것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만 하면 걔네가 요즘 무슨 강제로 연결시키게 하는 그 무슨 소명 받고 있고 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환경 조건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돈도 있어요, 기술도 있어요, 자연환경도 좋은 나라예요.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 정책 결정자의 의지만 없을 뿐이고. 지난 5차례 대결 때부터 기후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후변화의 원인은 자연적인 거예요. 화산 터지고 막. 근데 생명들 학생입니다. 혹수 못 챙겼어요. 근데 지금 우리 6번째 대결 때도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의 원인은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쉬워. 우리가 화산을 막을 수 없지만 인간은 우리가 행동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우리만 바뀌면 돼. 너무 간단한 거예요. 길도 알아요. 뭐예요? 석탄과 석유에서 바람과 햇볕 의존을. 문제는 뭐냐? 속도예요. 이게 연못에 개구리밥이 자랍니다. 개구리밥이 매일 2배씩 늘어나고 있어. 근데 이거 자체되면 얼마 될까? 초등학교 누르면 1년, 2년 걸리냐 한단 말이야. 우리는 아니죠. 매일 2배씩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26일, 27일, 28일, 29일. 그래도 여전히 빈자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여유가 있나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꽉 차버려요. 세상은 Y는 X 같은 산수를 불서 변하는 게 아니라 지수함수를 변하는 거예요. 가압의 변화가 뭐냐? 한순간에 변화가 생긴다. 우리 바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아니면 다시 중지국으로 떨어질 건지 지구의 문제와 기후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나락으로 건지 이걸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런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요. 이 지구가 아파요. 지구를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까지 지구는요, 제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지난 5차례 대결적 때 지구가 망했나요? 지구는 그대로 있어서 거기 살았던 생명들만 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구가 인류에게 편지를 써요. 한 줄만. 저는 저같이. 저는 생명체의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에 있는 저 지구에 대해 걱정할 것 같아요. 대신 여러분의 것을 걱정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걱정해야지 지구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4분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질문, 코멘트 뭐든지. 저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이 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저도 이제 굿네이버스라는 그 국제 구호단체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 할수록 아이들한테 참 미안함을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고 보존해 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이 많이 느껴서 오늘 이 자리를 참석을 했는데 관장님께서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이들한테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아이들한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신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나 더 메시지를 충분히 여러분이 이 문제를 과학과 기술로 극복했다고 생각해요. 또 문제가 뭐냐면요. 기후의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 다 와요. 다 겪지만 그 고통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2년 전에 2021년 3년 전이죠. 우리나라 겨울에 가스값이 확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21만 가구가 난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노인들 가구였어요. 보통 한 가구에 2.5명이지만 노인들 가구는 1.5명이에요. 21만 가구가 난방하지 못했던 뜻은 뭐냐면 30만 명이 겨울 내내 이불 돌돌 말고 있었어요. 저 가스값이 2배가 됐지만 저는 여전히 반바지 입고 겨울에서 지냈어요. 저한테 문제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더울 때 에어컨 틀면 되지만 옥탑방에서 에어컨 틀지 못해요. 아파트 단지에 경비 아저씨도 에어컨 없어요. 택배 아저씨도 그 고통을 다 겪게 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단어가 필요해요? 기후 위기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한 개의 단어가 더 필요하다. 바로 뭐냐면 기후 정의랍니다. 기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의 책임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정작 책 있는 사람은 따라 있습니다. 선진국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 문제 생각할 때 과학과 기술도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갖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인류애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종교의 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종교를 다 심취하기를 바랍니다. 정확합니다. 네, 적당한 답은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네. 멸종에 대해서 진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다양성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만 살아남고 나머지 것은 다 죽어버리면 네, 중요합니다. 괜찮을까요? 안 되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뭐가 있었냐면 내가 그 건너뛴 게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여기 있었잖아요. 공룡들이 멸종할 때 운석이 계속 끝장납니다. 한 번에 끝장나는 아니라 2단계거든요. 이때 화산이 터져요. 인도의 데칸고를 말하는 화산이. 그 공룡이 이만큼 이때 화산 터지고 원천 멸종했죠. 이때 운석이 계속 끝장나버려요. 그 재밌는 게 있는데 화산이 터지기 전이나 화산에서 멸종된 다음이나 공룡의 생물량은 똑같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공룡이 10억 마리 살고 있었잖아요. 이때도 공룡이 10억 마리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가 멸종이에요? 멸종 맞아요. 멸종이 마리수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잖아요. 멸종이 뭐예요? 종수가 줄어들잖아요. 이때는 1000종이 10억 마리였다면 이때는 100종이 10억 마리인 거예요. 종의 다양성이 떨어졌어요.
종의 다양성 떨어진 생태니까 아픈 생태계가 허약한 생태계 제일 비싼 생태계죠. 이거 온석이 붙이는 끝장나고 말할 겁니다. 만약에 이때 화산이 터진다면 종의 다양성을 더 높게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 운석이 붙인 다음에도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공정이 남았을 거거든요. 물론 우리한테는 종이가 안 생겼으니까. 만약에 종의 다양성이 높았다면 마지막 한 번이 훨씬 더 컸어야 될 거예요. 지금도 종의 다양성은 되게 중요해요. 종의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안전해요. 우리가 종의 다양성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직박거리 달팽이 풍뎅이 쪽에서가 아니라 걔네가 있어야 내가 살아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만 살아남으면 돼 얘기해보니까 걔네가 죽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혼자 못 살아요. 다른 생명체들이 있어야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최고 포지션의 생물량도 제일 많잖아요. 우리가 가장 취약해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 중에 우리가 가장 취약한 생명체로 대별 중에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다른 생명의 종의 다양성은 최대한 높게 지켜야 됩니다. 옛날에 지율 스님께서 천성산의 도롱뇽 지키겠다고 뭐 수십 일 동안 단식을 했어요. 그거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나둘 사라지다 보면 도롱뇽 천성산에 도롱뇽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분명히. 걔가 사라지다 보면 우리가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탁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남아야 돼? 그럼 쟤네가 살아남아야 돼. 옆집에 가게들이 쫙 있잖아. 햇빛 가게, 꽃집 가게 쫙 있어요. 아니, 꽃집 가게 많으면 안 될 거지만 꽃집 가게가 많으면 그 사람들이 다 꽃을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 남으면 나만 남고 누가 이렇게 오겠어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살아야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약간 중요한 말씀입니다. 빼먹고 넘어갈 거예요. 굳이 찾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1시간 반으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2시간을 채워주시고 아주 열띤 강의 모두의 귀를 행복하게 해준 마음을 행복하게 해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멋진 분을 하남에 모셔서 귀한 말씀 듣게 돼서 참 하남 시민들의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박수 쳐야죠? 네.